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UEFA 챔피언스리그 해외 축구 15경기 사바 FK vs 하포엘 베르셰바. 이번 경기는 단순한 볼 점유율 숫자보다 어느 팀이 중원과 페널티 박스 측면 공간을 실제로 장악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사바 FK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가까이 배치해 짧은 패스 연결을 안정시키면 하포엘 베르셰바의 첫 번째 압박을 끌어낸 뒤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때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고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면 상대 풀백은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하포엘 베르셰바가 측면을 막기 위해 미드필더까지 깊게 내려오면 중앙 미드필더 앞에 전진할 공간이 생기고 중앙을 좁히면 다시 측면 돌파와 컷백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바 FK는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활용하면서 상대 두 줄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전진한 뒤 무리하게 각도가 없는 슈팅을 시도하기보다 뒤쪽으로 낮은 컷백을 연결하면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 시야 밖에서 마무리에 가담할 수 있다. 공격이 한 차례 끊기더라도 전방 공격수와 윙포워드가 즉시 상대의 짧은 패스 길목을 막아주면 하포엘 베르셰바의 공격 전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세컨드볼 경합 위치를 잡아주면 사바 FK는 상대 진영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하포엘 베르셰바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긴 패스 비중을 높이면 사바 FK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혀 첫 경합과 세컨드볼을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사바 FK는 수비 상황에서 두 줄 수비 블록을 유지하다가 공을 끊는 순간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상대 풀백 뒤 공간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포엘 베르셰바의 측면 커버거리가 길어지면 사바 FK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윙포워드의 돌파 속도와 풀백의 전진 빈도를 다시 높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중원 압박의 강도, 측면 수적 우위,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까지 맞물리면 사바 FK가 볼 점유율과 공간 장악에서 우위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바 FK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카디프 시티 vs 노리치 시티 FC.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느냐보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뒤 그 숫자를 어떻게 측면 공격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카디프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중앙 간격을 좁혀 노리치의 전진 패스를 끊으려 하겠지만 이 선택이 강해질수록 양쪽 풀백이 넓은 공간을 책임져야 한다. 노리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카디프 수비를 가운데로 유도한 뒤 풀백을 사이드라인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윙포워드가 풀백과 위치를 바꿔가며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카디프의 측면 수비는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때 노리치가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들어간 뒤 무리한 크로스보다 낮은 컷백을 선택하면 중앙 공격수와 뒤따라 들어오는 미드필더가 동시에 슈팅에 가담할 수 있다. 카디프도 노리치 풀백에 올라간 뒤 빈 공간을 빠르게 찌르는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첫 패스가 조금만 늦어지면 노리치의 전환 압박이 곧바로 붙으면서 공격이 중앙선 부근에서 끊길 수 있고 다시 카디프 진영으로 경기 흐름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카라바오컵 1라운드에서도 카디프는 스윈던을 3대1로 꺾었고 노리치는 밀턴 킨스 던스를 4대1로 제압하며 나란히 2라운드에 올라왔다. 현재 경기 일정 역시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카라바오컵 2라운드 맞대결로 잡혀있어 카디프가 홈 이점을 갖고 시작하는 경기다. 다만 노리치는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면서도 전방 공격수의 깊은 침투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카디프가 수비 라인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뒷공간까지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 전반에는 카디프가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좌우 이동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에서 노리치가 교체 자원으로 측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컷백 빈도를 높이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중원에서 숫자를 확보하고 풀백과 윙포워드의 위치 교환을 통해 측면 공간을 꾸준히 여는 노리치 시티 FC가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디프 시티 FC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블랙번 로버스 vs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더 강하게 압박하느냐보다 압박을 받은 뒤 얼마나 침착하게 다음 패스를 연결하느냐에서 경기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블랙번 로버스 FC는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짧은 패스로 첫 압박을 끌어낸 뒤 풀백을 활용해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윙포워드가 터치라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FC의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순간적인 판단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공간에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바깥쪽 풀백까지 함께 올라서면 블랙번 로버스 FC는 슈팅과 컷백 다시 중앙으로 연결하는 선택지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FC는 전방 압박의 첫 움직임이 성공하면
상대 후방 전개를 흔들 수 있지만 한 차례 벗겨졌을 때 중원과 최종 수비진 사이가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블랙번 로퍼스 FC가 이 지점을 빠른 패스 속도로 공략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FC는 공을 따라 좌우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겹쳐 움직인 뒤 안쪽으로 낮은 패스를 넣는 장면은 이번 매치업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격 패턴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FC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맞대응할수록 전개가 끊긴 직후 측면 뒤쪽 공간까지 열릴 수 있어 블랙번 로버스 FC에게는 빠른 공격 전환의 기회도 생긴다. 그리고 경기 후반 교체 자원이 투입되면 블랙번 로버스 FC는 다시 측면의 활동량을 끌어올리고 상대 수비가 지친 시점에 하프스페이스 침투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FC도 전방에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방적인 흐름만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볼 소유 과정에서 중앙과 측면으로 가는 전개 방식과 압박을 벗겨낸 뒤 패스 속도를 끌어올리는 능력에서는 블랙번 로버스 FC가 조금 더 원하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블랙번 로버스 FC가 패스 순환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충분히 움직인 뒤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블랙번 로버스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사우샘프턴 vs 웨스트햄.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중앙 압박을 벗어난 직후 어느 팀이 하프스페이스를 먼저 차지하느냐가 핵심이다. 사우샘프턴 FC는 전방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의 빌드업 방향을 제한하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앞으로 지나치게 끌려 나오면 뒷공간이 열릴 수 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는 바로 이 간격을 수비형 미드필더의 빠른 전환 패스로 공략한 뒤 풀백과 윙포워드가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파고드는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페널티 박스 옆 하프스페이스에서 원투 패스가 한 차례만 정확하게 연결되어도 사우샘프턴 FC의 측면 수비는 몸의 방향을 골문 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컷백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반면 사우샘프턴 FC도 풀백의 적극적인 전진과 측면 크로스를 통해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직후 공수 전환에서 상대의 첫 패스를 차단하지 못하면 곧바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단순한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가 첫 번째 경합 이후 흘러나온 공을 선점하면 사우샘프턴 FC의 수비가 다시 자리 잡기 전에 측면 방향 전환과 침투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전반에는 양팀 모두 중앙 간격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려 하면서 신중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우샘프턴 FC의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는 측면에서 새로운 활동량을 더해 지친 풀백을 상대로 돌파와 컷백 빈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중앙 앞쪽을 선점한 뒤 측면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전개, 하프스페이스 원투 패스, 문전으로 연결되는 컷백의 완성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가 한 단계 앞설 가능성이 높다.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우샘프턴 FC가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버티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공격 장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의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이 더 날카롭게 작용할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샘프턴 FC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토크시티 vs 헐시티 AFC.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느냐보다 중앙에서 공을 돌린 뒤 어느 시점에 공격 방향을 바꾸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스토크시티 FC는 중원에서 전진 압박을 강하게 걸어 헐시티의 첫 전개를 끊으려 하겠지만 한쪽으로 압박 인원이 몰리는 순간 반대 측면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다. 헐시티 AFC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연결하면서 스토크의 압박 방향을 확인한 뒤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빼낼 수 있다. 그리고 풀백이 바깥쪽 공격폭을 넓혀주고 윙포워드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면 스토크의 측면 수비진은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 스토크가 중앙을 좁히면 헐시티는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공급할 수 있고 측면 대응을 위해 수비폭을 넓히면 페널티 박스 옆 하프스페이스가 다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헐시티는 한 가지 공격 루트를 반복하기보다 중앙순환과 측면 전개를 교차시키며 수비 기준점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토크는 공격 과정에서 풀백까지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수비로 돌아서는 거리가 길어지고 헐시티가 곧바로 직선적인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전방 압박 이후 수비 블록을 다시 정리하는 속도에서도 조금만 차이가 발생하면 헐시티의 이선 침투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 후반 교체 카드가 가동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스토크 수비진의 측면 이동 속도가 떨어질수록 헐시티는 컷백과 낮은 크로스의 공급 위치를 더 깊게 가져갈 수 있고 박스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공격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결국 중앙에서 상대를 움직이고 측면과 안쪽 공간을 번갈아 공략하는 전개 완성도 그리고 공격 전환 과정의 선택지에서 헐시티 AFC 쪽이 한 단계 앞서는 흐름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토크시티 FC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LASK 린츠 vs 셀틱 FC.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을 어느 높이에서 시작하고 그 압박이 풀렸을 때 뒷라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호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LASK 린츠는 초반부터 중앙 미드필더를 전진시켜 셀틱 FC의 빌드업을 끊으려 하겠지만 그 움직임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반대 측면이 열릴 수 있다. 셀틱 FC는 바로 이 지점을 수비형 미드필더의 방향 전환과 풀백의 전진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 한 명이 더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셀틱 FC는 무리한 세로 패스보다 측면을 거쳐 상대 수비 블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LASK 린츠 풀백이 바깥쪽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흔들 수 있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셀틱 FC는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진입한 뒤 낮은 컷백으로 슈팅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LASK 린츠가 측면 숫자를 늘려 컷백을 막으려 하면 박스 정면에서 기다리는 중앙 미드필더에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커진다. 셀틱 FC의 전방 압박 역시 단순하게 공을 가진 선수만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 진입로를 막고 상대를 사이드라인으로 몰아가는 형태가 효과적이다. LASK 린츠가 압박을 피하기 위해 긴 패스를 선택하면 셀틱 FC 센터백이 첫 경합에 들어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세컨드볼 지점까지 빠르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면 LASK 린츠는 수비 대형을 완전히 정돈하기 전에 또 한 번 측면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전반에는 LASK 린츠의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 때문에 팽팽한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의 복귀 속도가 떨어지면 셀틱 FC의 측면 숫자 우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윙포워드의 돌파 속도를 유지하면 셀틱 FC는 같은 측면 루트를 반복하더라도 새로운 공격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수비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 공간을 지키고 풀백이 무리하게 동시에 전진하지 않는다면 LASK 린츠의 빠른 역습을 제어할 수 있다. 결국 중앙 수적 우위와 측면 전개,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컷백 크로스까지 공격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셀틱 FC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LASK 린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LASK 린츠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FK 보데글림트 vs NEC 네이메온.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볼을 소유하느냐보다 그 점유를 어떤 공간 공략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FK 보데글림트는 중앙에서 짧은 패스를 반복하면서 NEC 미드필더를 앞으로 끌어낸 뒤 측면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활용해 수비폭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풀백이 바깥쪽을 깊게 올라가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접어 들어가면 NEC 측면 수비진은 한 명으로 두 개의 움직임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때 중앙 미드필더가 페널티 지역 측면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면 윙포워드는 직접 슈팅보다 낮은 컷백을 선택하면서 문전으로 들어오는 공격수에게 더 좋은 마무리 장면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NEC가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전방 압박을 풀려고 할 때 FK 보데글림트가 중앙 패스 길목을 먼저 차단하면 빌드업 방향은 자연스럽게 한쪽 측면으로 몰릴 수 있다.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뒤로 물러나거나 긴 패스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FK 보데글림트는 이런 장면에서 첫 경합 이후 세컨드볼 지점까지 빠르게 숫자를 붙이며 다시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격권을 되찾은 직후에는 패스를 오래 끌지 않고 반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연결해 NEC가 수비 대형을 정비하기 전에 페널티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 NEC도 측면 돌파와 전환 공격으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올렸다가 패스를 잇는 순간 풀백 뒤 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FK 보데글림트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측면 활동량과 전방 압박 강도를 다시 높일 수 있고 NEC는 계속해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수비 이동을 반복해야 한다. 특히 후반에는 한번 벌어진 수비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의 위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원 압박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볼 점유를 공간 장악으로 연결하고 측면 오버래핑과 안쪽 침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FK 보데글림트 쪽 경기 설계가 더 선명하다. 경기 템포가 올라가는 순간에도 패스 속도를 유지하고 교체 자원의 에너지까지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FK 보데글림트의 우위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FK 보데글림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발렌시아 vs 레알 베티스. 발렌시아와 베티스의 이번 맞대결은 중원 세컨드볼 경합에서의 우위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베티스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팀으로 안토니의 탈압박 능력과 파블로 포르날스의 수비 가담 커버 플레이가 조화를 이루며 세컨드볼 경합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기 전체 흐름이 베티스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며 발렌시아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부터 밀리는 흐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티스는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어낼 수 있는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탁월한 에르난데스를 보유하고 있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발렌시아의 중원 열세가 경기 내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페티스는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는 벨트란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중원에서부터 밀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공격 전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페티스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발렌시아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페티스의 세컨드볼 경합 우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페티스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원 우위와 에르난데스의 라인 브레이킹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세컨드볼 경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페티스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버밍엄 시티 vs 브렌트퍼드 FC.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을 누가 먼저 성공시키느냐보다 첫 번째 압박을 벗겨낸 뒤 열리는 공간을 누가 정확하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버밍엄 시티 FC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동량과 홈 경기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브렌트퍼드의 전진 패스를 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앙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전진하면 수비형 미드필더 좌우와 풀백 안쪽 공간이 자연스럽게 비어버릴 수 있다. 브렌트퍼드 FC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을 섞으며 압박을 한번 벗겨낸 뒤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다. 특히 풀백이 바깥쪽에서 폭을 확보하고 윙포워드가 안으로 들어오면 버밍엄의 측면 수비진은 바깥과 안쪽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선수가 만들어낸 공간을 중앙 미드필더가 세 번째 러너로 파고들면 브렌트퍼드는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버밍엄은 공격 전환 자체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브렌트퍼드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박스 앞에 남겨두면 중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패스가 쉽게 막힐 수 있다. 그래서 버밍엄의 공격이 측면 단독 돌파와 크로스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문전에서 결정적인 슈팅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브렌트퍼드가 볼 점유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밀어넣으면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한 번의 공격이 막혀도 다시 공을 잡아 방향을 바꾸고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로 재진입하는 흐름이 반복될수록 버밍엄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후반 교체 싸움에서도 브렌트퍼드가 측면 속도와 중앙 침투 자원을 적절한 시점에 투입한다면 벌어진 간격을 더욱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중앙에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 측면 숫자 배치, 세 번째 러너의 침투와 컷백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브렌트퍼드 FC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버밍엄 시티 FC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느 위치에서 공간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공격 전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 FC가 중원 압박 라인을 적절하게 높여 리즈 유나이티드 FC의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경기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리고 측면으로 공이 이동하는 순간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간격을 좁히면 리즈는 전진보다 뒤로 돌리는 패스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FC가 두 번째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선점하면 다시 공격을 시작하면서 상대 수비진이 정렬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공격에서는 풀백이 터치라인 가까이 폭을 넓히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는 교차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리즈 측면 수비수가 윙포워드를 따라 안쪽으로 이동하면 풀백에게 전진 공간이 열리고 바깥쪽을 지키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와 컷백 루트가 살아날 수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 FC는 중원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낸 뒤 빠르게 전진할 경우 노팅엄 포레스트 FC의 높은 수비 블록 뒤쪽을 노릴 수 있는 힘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 FC가 전방 압박 실패 직후 빠르게 수비 블록을 낮추면서 최종 수비 진영과 중원의 간격을 좁힌다면 리즈의 직선적인 역습 속도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후반으로 넘어가면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 FC가 측면에 신선한 자원을 투입하면 전반부터 많은 거리를 움직인 리즈 풀백을 상대로 1대1 돌파와 뒷공간 침투를 반복할 수 있다. 반대로 리드를 잡은 이후에는 중원 활동량을 보강해 세컨드볼 경합 능력과 수비 블록의 안정감을 함께 끌어올리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 선점과 수비 블록 높이 조절, 측면에서의 공격 가속까지 감안하면 노팅엄 포레스트 FC가 경기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 포레스트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몬테레이 vs 시카고 파이어.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더 많은 패스를 주고받느냐보다 압박 이후 다음 장면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몬테레이는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 압박을 시작하면 뒤쪽의 세 번째 선수가 패스 길목과 세컨드볼 경합 지점을 동시에 커버하면서 시카고 파이어의 탈압박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
시카고 파이어가 중앙을 피해서 측면으로 공을 보내더라도 몬테레이 풀백과 윙포워드가 빠르게 접근하면 다시 좁은 공간에서 패스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을 끊어낸 직후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를 선택하면 상대 수비가 포백 간격을 다시 맞추기 전에 하프 스페이스까지 접근할 수 있다. 몬테레이가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의 2대1 패턴을 반복하면 시카고 파이어 풀백은 바깥쪽 오버래핑과 안쪽 침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때 이선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원터치로 패스를 흘려주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서 바로 슈팅이나 컷백 연결이 가능해진다. 시카고 파이어가 이를 막기 위해 중원 숫자를 뒤쪽으로 많이 내리면 전방 공격수가 고립되면서 역습을 시작할 때 주변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공격 숫자를 늘리면 공을 잃는 순간 몬테레이 윙포워드가 풀백 뒤쪽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전방 압박이 성공한 뒤 몬테레이가 곧바로 마무리까지 가져가면 시카고 파이어는 한 번의 패스 실수도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계속 안게 된다. 후반에는 몬테레이가 새로운 측면 자원을 투입하면서 1대1 돌파와 뒷공간 침투 빈도를 높여 상대 수비 라인을 더 깊게 밀어 넣을 수 있다.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가까이 내려가면 시카고 파이어는 공격 전환을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낮아지고 다시 몬테레이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 압박의 연결성과 측면 2대1 전개, 하프 스페이스 원터치 플레이와 후반 교체 카드까지 비교하면 몬테레이가 보다 완성도 높은 전술 구조를 통해 승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F 몬테레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F 몬테레이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인디펜디엔테 델바의 BS 데포르테스 톨리마.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중앙에서 상대의 첫 번째 전진 패스를 끊고 그 이후 공격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인데펜디엔테 델바에는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중원 숫자를 늘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슈팅 공간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데포르테스 톨리마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좁혀 패스 길목을 먼저 지우면 공격 방향이 측면으로 밀릴 수 있다.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돌리는 순간 톨리마의 윙포워드와 풀백이 함께 전진하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에는 짧게 탈압박할 공간이 크게 줄어든다. 그 과정에서 공을 빼앗으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곧바로 전진 패스를 넣고 최전방 공격수가 등을 치며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이후 이선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의 중앙 수비는 최전방과 후방 침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특히 톨리마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중원 숫자를 늘리면 중앙에서 패스 선택지가 많아지고 상대 수비가 안쪽으로 좁혀지는 순간 윙포워드에게 바깥쪽 공간이 열린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의 수비 블록은 중앙을 좁힐지 측면 폭을 유지할지 계속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톨리마가 짧은 패스 두세 번으로 수비 시선을 움직인 뒤 이선 자원에 직접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에는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풀백 뒤쪽 공간과 수비형 미드필더 옆 공간이 동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톨리마가 이 지점을 한두 차례 빠르게 찌르면 상대 풀백도 이후 공격 가담을 무리하게 가져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의 측면 빌드업 숫자가 줄어들고 중앙에서의 짧은 패스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앙은 이미 톨리마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답답하게 막힐 수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교체 카드에서도 데포르테스 톨리마가 새로운 공격 자원을 박스 안쪽에 배치하면서 마무리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전반부터 반복된 전방 압박과 측면 이동으로 상대 수비진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교체 공격수의 침투가 더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컷백이 들어오는 순간 최전방과 이선, 교체 자원까지 3명 이상이 박스 안으로 진입하면 수비가 한 명씩 마크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중앙 압박 강도와 인터셉트 이후 전진 패스, 하프 스페이스 연계와 후반 박스 안 숫자까지 종합하면 데포르테스 톨리마가 경기 전체를 점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인데펜디엔테 델바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온 BS 리얼 솔트레이크. 이번 경기는 어느 쪽이 중원에서 먼저 숫자와 간격을 확보하고 상대의 공격 방향까지 제한하느냐가 중요하다. 클로브 레온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빠른 수비 가담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을 통해 센터백 앞 공간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잡히면 레알 솔트레이크의 전방 타깃에게 들어가는 패스가 줄어들고 이선 자원도 자연스럽게 공을 받기 위해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한다. 반대로 클로브 레온은 공격 시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반대편 풀백을 뒤쪽에 남겨 역습에 대비할 수 있다. 측면에서는 풀백이 바깥쪽을 넓게 밟고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상대 측면 수비의 기준을 계속 흔들 수 있다. 레알 솔트레이크 풀백이 바깥쪽을 막으면 안쪽 침투가 열리고 안쪽을 좁히면 풀백에게 골라인까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클로브 레온이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도달한 뒤 낮은 컷백을 반복하면 박스 안 수비는 공과 뒤에서 들어오는 이선 자원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마킹이 늦어지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직접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방 압박에서도
클루브 레온이 상대 센터백의 중앙 패스를 차단하고 측면으로 빌드업을 몰아넣으면 레알 솔트레이크의 전개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은 뒤에는 최전방 타깃에게 빠르게 연결하고 이선이 따라 올라가며 상대가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다. 레알 솔트레이크도 전방 타깃을 이용한 빠른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많이 올릴수록 풀백 뒤쪽 공간을 내주는 위험도 함께 커진다. 전반에는 중원에서 몸싸움과 세컨드볼 경합이 팽팽하게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클루브 레온이 교체 자원을 활용해 중앙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 레알 솔트레이크의 전진 패스 정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측면 공간까지 반복적으로 열어낼 수 있는 팀은 클루브 레온 쪽이다.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호 능력, 풀백과 윙포워드의 역할 분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클루브 레온이 경기 설계를 주도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클루브 레온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프레스턴 라이온스 vs 사우스 멜버른.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압박 이후 공격 방향을 얼마나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매치업이다. 프레스턴 라이온스는 상대 센터백까지 무리하게 달려들기보다 중앙 미드필더에게 전진 패스가 들어오는 시점을 압박 신호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에서 패스 방향을 제한한 뒤 공이 측면으로 빠지면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접근하면서 상대의 전진 공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공을 가져온 직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반대쪽 풀백이나 측면 자원에게 빠르게 볼을 뿌리면서 공격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사우스 멜버른 FC 수비가 한쪽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반대편 풀백이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가면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윙포워드가 바깥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면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동시에 중앙 미드필더가 이선에서 박스 안쪽으로 뛰어 들어오면 낮은 컷백과 침투 패스 모두 선택할 수 있어 결정적인 찬스의 숫자가 늘어난다. 사우스 멜버른 FC가 공을 빼앗은 뒤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프레스턴 라이온스가 첫 번째 전환 압박으로 전진 패스 속도를 늦추면 수비 블록을 다시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프레스턴 라이온스가 공을 빼앗았을 때는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이선 자원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격 숫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단순한 점유율보다 실제 슈팅으로 연결되는 공격의 비율에서 프레스턴 라이온스 쪽이 앞설 수 있다. 후반에는 교체로 들어온 측면 자원의 스피드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우스 멜버른 FC 풀백이 전반부터 오버래핑과 수비 복귀를 반복했다면 후반에는 뒷공간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레스턴 라이온스가 이 시점부터 직선적인 측면,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진입을 동시에 가져가면 수비진은 어느 공간을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중앙 압박의 시작점, 좌우 전환 속도, 풀백의 합류 타이밍과 이선 침투까지 연결되는 공격 구조에서 프레스턴 라이온스가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스턴 라이온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베트남 vs 태국.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 교대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두 번째 공 관리가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이 중앙에서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면 태국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공을 빼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순간 베트남은 풀백과 윙포워드가 함께 숫자를 붙이며 상대 측면 빌드업을 제한하고 공을 다시 가져온 뒤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격에서는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포워드의 안쪽 침투가 동시에 이뤄지면 태국 측면 수비가 바깥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베트남은 이 구조에서 높은 크로스만 반복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깊게 들어간 뒤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마무리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침투에 수비 시선이 몰리는 순간 2선과 3선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슈팅 공간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 태국이 공을 잡고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베트남 수비형 미드필더가 두 번째 공 지점을 선점하면 공격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베트남이 골키퍼와 센터백의 짧은 빌드업을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면 태국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긴 패스를 선택해야 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베트남이 다시 두 번째 공을 잡아내면 태국은 수비 대형을 완전히 정돈하기 전에 또다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수비를 시작해야 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반복적인 수비가 태국의 측면과 중원 활동량을 크게 소모시킬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이 시점에 교체 자원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 강도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상대 수비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 중앙 압박과 측면 수적 우위, 낮은 크로스와 컷백, 2선 3선 동시 침투까지 연결되는 공격 설계에서 베트남이 경기 내용을 주도하며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트남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